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178페이지 우리 자금 관리의 제3절 법인카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라는 것은 법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지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급받은 카드를 우리가 법인카드, 그러니까 법인의 신용카드라고 볼 수 있죠. 개인들의 신용카드가 있고 회사가 발급받으면 그게 이제 법인카드라고 합니다. 법인카드를 관리하는 부서가 담당자가 있겠죠. 그래서 담당자는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이와 같이 카드 관리대장이라고 해가지고 발급 날짜가 언제고 만기가 언제고 이런 것 등을 쭉 기록해 가면서 관리해 나가야 되겠죠. 이 양식은 우리가 회계에서 처리하는 무슨 양식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법인카드 관리자는 보통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참고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회계 처리는 곧 밑에 있는 표에 있습니다. 카드 거래에 관련된 회계 처리. 자, 매출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 시 카드로 거래를 했다면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카드로 팔면 외상매출금으로 인식합니다. 외상으로 파는 거예요. 카드사에서 돈이 들어올 때 그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을 감소시키고요. 일단 카드로 상품을 팔았을 때는 차변의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어디가 될까요? 카드사가 됩니다. 카드사가. 그리고 대변의 상품 매출이에요. 대변의 상품 매출. 거래 후 결합관계를 써보면은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 뭐예요? 자산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은 뭘까요? 상품 매출은 수익입니다. 수익. 매출액으로 가는 수익이에요. 수익 발생.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상품 외 매각 시 카드 거래를 했다. 상품이 아닌 것을 매각했다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법인이 우리가 지금 3일패션은 옷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그랬으니까 옷을 판매하고 카드로 결제를 받았다면 외상매출금 재반의 상품 매출인데 우리 회사가 사용하던 가령 저 공기청정기, 매장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좀 낡아서 그것을 10만 원에 그냥 중고로 팔았어요. 그런데 그 사가는 사람이 카드로 결제를 해줬어요. 그랬을 때는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상품 외의 것을 카드로 결제 받았을 때 차변의 미수금, 외상매출금이 아니에요. 미수금의 거래처는 역시 카드사입니다. 카드사고요. 대변에는 그 공기청정기는 비품이죠. 비품. 그래서 거래 후 결합관계가 이건 어떻게 되느냐면은 차변의 미수금은 자산이죠. 자산 증가. 대변의 비품은 뭘까요? 비품도 자산이죠. 대변에 기록할 때는 비품이 감소했다. 자산 감소. 이런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입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품 매입 시 카드 거래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을 매입했다는 거죠. 그러면 차변의 상품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요. 대변에는 외상매입금, 카드로 사면은 외상매입금이 돼요. 상품을 카드로 사면. 물론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그 카드사가 됩니다. 거래 후 결합관계 또 써볼게요. 차변의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자산은 차변에 기록하면 증가합니다. 자산 증가. 대변의 외상매입금은 뭘까요? 외상매입금이 부채죠. 부채는 대변에서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대변의 부채 증가. 자산 증가, 부채 증가. 그 다음 매입에서 상품
외에 구입 시 카드 거래라고 그랬어요. 상품 외에 구입 시 카드 거래. 자, 공기청정기를 새 거를 하나 샀어요. 새 거. 예. 중고 10만 원에 그냥 매각하고 이번에 새 모델로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비품. 자산 증가죠. 자, 카드로 샀어요. 그런데 법인카드로. 미지급금. 미지급금도 부채죠. 부채 증가.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이런 결합이 됩니다. 자, 이 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뭘까요? 우리가 이 표에서 알아야 될 것은요. 카드 거래에서 이 카드 거래에서 말이죠. 카드 거래 회계 처리에서 이 상품 즉 재고 자산을 거래했느냐 아니면 재고 자산이 아닌 것을 카드 거래했느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상품인 옷을 카드로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으로 인식하지만 우리 회사가 사용하던 유형 자산 같은 걸 매각하고 카드로 결제를 받았으면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미수금이란 얘기예요. 이건 미수금. 그 다음에 우리 회사 법인카드로 재고자산인 상품을 샀으면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지만 즉 매입 채무로 외상 매입금으로 기록하지만 비품 같은 걸 카드로 샀을 때는 미지급금이라는 일반 부채 계정 과목으로 쓰는 거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때 외상 매출금을 쓰고 어떤 때는 미수금이 되고 카드로 했는데 그 다음에 매입 시에도 어떤 때는 외상 매입금이고 어떤 때는 미지급금인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재고자산을 거래했을 때만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이라는 걸 쓴다는 거죠. 카드 거래에서. 재고자산이 아닌 즉 상품이 아닌 카드 거래에서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절대 쓰면 안 돼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이라는 개념 과목 쓰는 거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수행과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거래에 대한 수행과제. 첫 번째 1번 보시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사용. 네, 신용카드를 사용했어요. 근데 부가세가 여기 부가세 3만 원을 사용했으니까 우리가 지출을 했을 텐데 왜 이것을 매입매출전표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련된 것은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직 매입매출전표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전표에 입력하라고 지금 문제를 낸 거란 말이죠.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왜 일반전표냐 이걸 읽어보면 알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예, 접대비 관련된 거니까. 예,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는다 하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아야 맞는 것입니다.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신한카드로 결제했네요. 네. 그러면 여기다 분기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제처럼 차변의 접대비 33만원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아까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외상 매입금이지만 식사를 한 거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뭐라고요? 미지급금이다. 미지급금 거래처는 신한카드. 미지급금 신한카드 33만 원. 이렇게 여러분 회계 처리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거래 후 결합관계도 한번 써볼까요? 차변의 요소는 뭘까요? 예, 비용 발생. 대변 요소는 뭘까요? 미지급금이 뭐죠? 부채죠, 부채. 부채. 그래서 부채 증가. 외상매입금도 부채, 미지급금도 부채입니다. 만약에 신한카드로 상품을 사왔다면 대변이 외상매입금이죠. 근데 신한카드로 지금 밥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급금이에요.
부채 같은 부채지만 개정 과목이 달라요. 비용 발생, 부채 증가 이런 결합까지 여러분 잘 말씀드려야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거래로 인해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는 어떤 영향이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당기순이익이 33만 원 감소합니다. 왜 감소하죠? 비용 발생한 것만큼 이익은 감소하는 거니까. 재무상태표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부채가 33만 원 증가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나빠집니다. 부채가 증가하면 회사의 부채 비율이 올라갑니다. 부채 비율이 오른다는 것은 재무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도 부채가 많을수록 우리 개인의 가계 상태는 나빠지는 거죠. 부채는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적을수록. 자, 그러면 수행 2번 전표를 이제 입력해 볼까요? 네, 여기 거래 날짜가 5월 2일이잖아요. 5월 2일로 입력하세요. 자, 일반 전표 5월 2일로 하시고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 813번 거래처에다가는 황금오리라고 입력해 줄까요? 저교에서는 코드를 이용해서 1번 코드 쓰면 딱 맞습니다. 거래처 접대비 신용카드 차변의 금액은 330 플러스 33만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4번 대변의 미지급금 미지 입력하면 되죠. 253 미지급금. 이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반드시 코드가 입력되도록 입력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다가 이 33만원을 지급해야 되냐면 카드사에다가 앞으로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처가 카드사 신한카드가 거래처가 됩니다. 적용은 엔터로 위에 거 그냥 복사시키면 되고요. 대변에다가 330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미지급금. 다음 그 밑에 있는 문제 또 해보겠습니다. 카드 사용대금의 결제. 자, 여러분들도 이제 카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자기 카드에 결제일이 있죠. 매달 결제일을 정해놓고 카드사가 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가는 거죠. 자, 우리 회사 법인카드는 매월 25일 날 신한카드 법인카드가 결제일이 25일이에요. 그래서 통장에서 25일 날 인출이 됐습니다. 33만 원. 자, 자료 설명 보세요. 5월 카드 사용대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었다. 결제되었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써볼까요? 자,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 때 대변의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했죠. 이제 결제를 해줬으니까 부채를 감소시켜야죠. 차변의 미지급금. 거래처 신한카드. 금액은 33만 원. 자, 대변에 우리가 빚을 갚으면요 자산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대변에 뭐가 올까요? 개정 과목이. 예,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신한은행. 금액은 33만 원입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거래후 결합관계 다시 써보자면은 차변의 미지급금은 부채 갚았으니까 감소. 부채는 차변에서 감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변에 기록한 거예요. 아까 식대 지급할 때는 대변의 부채 증가로 대변에 입력했죠. 지금은 이제 카드 대금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 그리고 대변에는 자산 감소
이런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회계 처리에서 이 거래에서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셔야 될까요?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어요. 예. 이 거래는 우리 회사 손익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손익에 영향을 주려면 수익의 변동이 생기거나 비용의 변동이 생겨야 돼요. 근데 이거는 부채하고 자산에만 변동이 일어났죠. 수익과 비용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 즉 손익에는 영향이 없는 겁니다. 손익에 영향이 없다는 말은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정리한 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재무상태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거 그대로 말하면 되죠. 부채가 33만원 감소하고 자산이 33만원 감소한다. 이 결합관계 그대로 말하면 그게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이렇게 부채를 갚아나가면 부채 비율은 낮아집니다. 예, 부채 비율이 낮아요. 자,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5월 25일 날짜로. 자, 일반 전표 5월 25일로 날짜를 수정하시고, 차변의 미지급금, 거래처도 꼭 코드로 걸어줘야 돼요. 신한카드. 적용은 미지급금을 갚은 카드를 1번 적용 쓰면 되겠네요. 네, 미지급금 반제 보통 인출. 금액은 33만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신한은행 보통. 두 개 다 코드로 나오도록 해야 돼요.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신한은행 보통. 네, 엔터로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하면 됩니다. 미지급금 반제. 반제라는 건 상환한다는 뜻이에요. 반제. 네, 보통예금에서 보통 인출. 이 말은 보통예금에서 인출시켰다. 33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법인카드로 사용을 할 때는 대변의 미지급금이고요. 상품을 샀을 때만 외상매입금입니다. 예. 지금처럼 식당에서 썼다라든가 카드로 뭐 주유를 했다든가 예, 이런 것은 다 비품을 샀다든가 이런 거 다 대변의 미지급금이에요. 외상매입금이 되는 경우는 상품을 샀을 때만. 예. 그리고 나중에 갚을 때 예. 갚을 때는 지금처럼 이제 미지급금을 상환하는 거니까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수행과제 풀이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카드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많이는 안 했지만 지금 한 번씩 잠깐 연습을 한 거예요. 자, 이제 181페이지로 가면은 제4절에서는 어음과 수표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 수표에 대한 회계 처리는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수표는 현금, 거의 뭐 현금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예, 현금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은 현금은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발행하면 우리 회사 통장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정 과목을 그 통장 계정 과목인 당좌 예금으로 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은. 하지만 타인이 발행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는 다 현금이에요. 계정 과목이. 자, 그것만 아시면 되고 어음은 좀 복잡해요. 어음은.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론 공부하실 때 받을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 또 부채에서 지급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 이론 때 다 여러분들 공부하셨거든요.
그것을 이제 실습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이론 공부하실 때 받으러움에 대한 회계 처리라든가 지급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셨다면은 이번 시간에 실습을 통해서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음 관리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속어음이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입니다. 약속어음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어음을 받는 경우가 바로 받으러움이죠. 은행으로부터 약속어음 용지를 수령하여 물품 대금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우리가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받으러움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 발행하는 경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동부채에서 매입 채무인 지급어음에서 공부를 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음관리라는 것은 결국에 받으러움, 지급어음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공부하는 것이죠. 다음에 수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입니다. 자기압 수표는 무조건 현금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발행한 게 아니잖아요. 은행이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정하여 발행한 수표가 자기압 수표라고 하는 거고요. 거래가 발생하여 자기압 수표를 수령하거나 지급하면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네, 방금 말씀드렸고, 당좌 수표는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거래대금을 수표로 발행하는 것으로 은행과 당좌 거래의 약정을 맺고 당좌 수표 용지를 수령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발행할 때는 현금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표를 우리가 발행했다. 그럼 우리가 현금을 준 건 아닙니다. 그 수표를 거래처가 은행에다가 제시했을 때 우리 당좌 예금에서 인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회사가 발행하면 쓰는 계정 과목은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밑에 그림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자기압 수표를 캡처해 놓은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당좌 수표를 캡처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표를 보시면은 어음 관련 회계 처리, 받으러움에 대한 회계 처리 보시면은 모두 6가지로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6가지. 자, 보관이라고 했습니다. 보관이란 뭐냐면은 이 어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음을 받게 된 거. 보관이라고 해요. 자,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차변의 받으러움, 대변의 상품 매출.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거래후 결합관계를 한번 써보신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차변의 받으러움은 자산이죠. 매출채권이니까 자산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은 아까 뭐였죠? 수익이죠. 수익 발생. 상품 매출은 수익 발생입니다. 그 다음에 받으러움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받으러움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뭐냐.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자, 오늘이 외상대금 받는 날인데 거래처에서 오늘 자기네들 통장 잔액이 없다고 사정을 하면서 2달 후에 주겠습니다. 저희가 어음을 발행해 드릴게요 하고 만기가 2달이면 2월 19일 만기로 해가지고 25년 2월 19일 날 꼭 지급하겠다고 약속어음을 보내줬다 이거죠. 그러면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네요. 그러면 받으러움 차변, 대변에 또 외상매출금은 없어져요.
근데 받을 어음도 자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의 거래의 결합 관계는 자산 증가했어요. 예,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켜야죠. 자산 감소했어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감소하고 받을 어음이 증가하게 됩니다.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음으로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외상 대금을 어음 수령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받을 어음 차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받을 어음이 차변에 오는 경우는 어음을 보관하는 경우예요. 즉 받는 경우가 받을 어음 차변이에요. 나머지 결제를 했다든가 부도가 났다든가 배서 양도했다든가 할인을 하면 전부 다 받을 어음이 대변에 갑니다. 받을 어음의 회계 처리는요. 받을 어음을 받았을 때만 차변에 받을 어음이 와요. 어음을 받았을 때만. 상품을 팔고 받았을 때,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받았을 때, 그때만 차변에 받을 어음. 나머지 결제, 부도, 배서양도, 할인 하면은 전부 대변에 간다. 우선 이렇게 큰 흐름을 알고 계시고, 결제란 무엇이냐? 결제라는 것은 좋은 거죠. 이제 어음에는 만기 날짜가 있는데 그 만기일이 되어 가지고 은행에 제시해서 그 돈이 우리 통장에 딱 들어왔다는 거. 이제 현금이 됐어요. 그래야 안심을 하는 겁니다. 어음이라는 건 약속이기 때문에 2달 후에 주겠습니다라는 약속인 거거든요. 그러면 2달 후에 우리 통장에 들어와야 들어온 거죠. 약속한 날 되기 전에 만약에 그 약속한 거래처가 파산해버리면 어떡하죠? 못 받아요. 파산해. 뭐 담보나 뭐 이런 거 설정해놨으면 몰라도 담보 설정한 것도 없고 그냥 신용으로 거래를 했는데 2달 후에 그 회사에서 우리한테 1억 원을 주겠다고 어음 받아놓은 게 있는데 2달만 기다리면 되는데 회사가 뭐 만약에 2달 전에 파산을 해버렸다. 회사가 망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음이라는 건 결제가 되어봐야 돈을 받은 겁니다. 사실은 일단 받을 어음으로 해서 자산으로 잡아놓긴 하는데 이건 채권에 불과한 거예요. 채권.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 사실상 현금은 아니거든요. 받을 권리가 있다. 근데 이 받을 권리가 있을 때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가 발행한 거는 큰 걱정 안 해도 되죠. 네. 뭐 누구든지 내가 2달 후에 현대자동차가 주겠다는 1억짜리 어음이 있는데 내가 지금 현금이 필요해서 그런데 요거 1억짜리 어음 2달치 이자 내가 뗄 테니까 이거 현금으로 좀 바꿔주세요 하면은 안 바꿔줄 은행이 있을까요? 다 바꿔줍니다. 은행이.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신용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신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은행이나 그렇게 해주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는 회사가 있다고 봐요. 내가 하는 회사가 상아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상아탑이라는 회사가 발행한 1억짜리 어음이 만기가 2달 남았는데 자, 국민은행에 딱 가가지고 이거 2달 이자 줄 테니까 2달 이자 빼고 지금 당장 현금으로 주세요.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물론 신용조사를 해보겠죠. 상아탑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보니까 개인 회사고 업종이 학원이고 이게 뭐 통장 잔고는 볼 수는 없지만 매출액을 딱 보니까 매출액이 뭐 연간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할인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할인. 할인이 된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어음을 할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어음은 괜찮은 어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 사업자들이 받는 작은 규모의 회사의 어음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안 받으려고 하는 어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왜 안 받아요? 그 회사 신용을 모르기 때문에 할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신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회사들은 은행 상대를 못하고 누구를 상대해요? 예, 우리가 이제 개인 그 자금업자들이 있어요. 그런 개인 자금업자한테 가면은 이자를 은행에 몇십 배, 예, 은행에 가서는 뭐 5% 10%면은 할인이 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내고 할인을 해야 되죠. 왜냐면 그 사람도 큰 위험을 안고 그걸 돈을 해주는 거예요. 큰 위험을 안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결제라는 건 뭐예요?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분계가 될까요? 자, 이제 결제가 됐으니까 은행에 받으러음을 갖다 줘야죠. 어음을. 그러니까 대변에 받으러음. 우리 통장에 들어오죠, 돈이. 예, 차변에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도가 났어요. 은행에 갖다 주었더니 만기가 됐는데 결제해달라고 갔더니 은행에서 지급을 못하겠다. 왜 그러냐니까 잔고가 없다. 네,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받으러음은 대변에 가고요. 차변에 이 개정 과목을 부도어음과 수표라고 하는 임시 개정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부도어음과 수표로 개정 과목을 대체해 놓습니다. 지급 거절을 당했을 때는. 그 다음에 배서양도가 라는 게 있어요. 배서양도. 배서양도는 뭐냐? 앞으로 만기가 2달 남았는데 우리가 그 어음을 다른 상품을 매입하는 데 썼어요. 그런 게 배서양도입니다. 자, 보세요. 외상대금 지급할 때 어음을 양도했다. 즉 외상매입금을 갚았는데 부채 감소했죠? 대변에 받으러 다른 회사에 어음을 주는 거예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우리가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면 이걸 배서양도라고 그래요. 또 상품을 구입했을 때도 어음을 양도할 수 있어요. 차변에 상품, 자산 증가했죠? 대변에 받으러 이것도 배서양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뭐 은행에 가서 어음을 매각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게 할인이에요. 할인. 금융기관을 통해서 할인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금융기관에서 안 받아주는 어음은 개인 간에 할인을 할 수도 있죠. 개인 간에. 자, 아무튼 우리 법인은 금융기관에서 할인을 한다. 그러면 대변에 받으러음이고요. 차변에 당좌예금으로 돈이 들어오죠. 은행에서 돈을 어음을 받아줬으니까. 그런데 1억짜리를 1억을 다 안 주고 이자를 빼고 준다고 그랬죠. 그 이자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자, 매출채권을 만기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중간에 은행에다 매각했기 때문에 손실을 본 거예요. 그 이자만큼 손실을 본 거니까 안 줘도 될 만한 이자를 나갔어요.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계산은 이자 계산하듯이 하는 거고요. 이걸 우리는 할인료라고 불러요. 할인료를 개정 과목으로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할인료 기억하세요. 할인료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급어음에 관한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지급어음은요,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 쓰는 개정 과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음을 발행하려면은 어음을 받아와야 됩니다. 어디서 받아와요? 거래은행으로부터. 그래서 어음을 수령하면은 어음 등록을 해요. 어음 등록. 어음 등록은 이제 조금 이따가 실습을 해볼 겁니다. 회계 처리는 아니에요. 그냥 등록하는 작업은 입력만 해주는 작업을 하니까 뭐 차변 대변으로 회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음을 가져다가 이제 발행을 했겠죠.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든가 외상 매입금을 어음으로 발행하여 갚았다든가. 자, 그래서 상품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돼요? 차변의 상품 자산 증가,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 되겠습니다. 지급어음은 매입 채무예요. 그 다음에 외상 매입 대금을 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했을 때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지급어음 부채 증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급어음은 발행할 때 대변에 갑니다. 받으러음은 받을 때 차변이었죠. 지급어음은 발행할 때 대변이에요. 지급어음이 부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행함으로써 부채가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속한 날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급하겠다는 만기 날짜가 도래하면은 결제를 해줘야 돼요. 만기 날짜가 되면 이제 지급어음이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 대변에 통장에서 빠져나가죠. 당좌 예금, 자산 감소. 그래서 나중에 결제가 될 때 차변의 지급어음은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고요. 대변의 당좌 예금은 자산이 감소한다. 이런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급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는 그 경우가 발행했을 때와 결제했을 때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받으러음의 6가지 경우에 비하면 아주 간단하죠. 자, 수표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압수표는 언제나 현금이에요. 자기압수표를 수령했다,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차변에 현금으로 기록하면 되고요. 자기압수표를 대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에요. 네. 자, 당좌수표를 볼까요? 당좌수표는 좀 달라요.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수령했다, 그건 현금이에요. 자기압수표와 마찬가지로 차변의 현금입니다만은 당사 발행 당좌수표를 지급했다, 우리가 수표를 발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아니라 당좌 예금이라는 예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아까 말씀을 미리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182페이지에 있는 표 3개가 어음 관련 거래와 수표 관련 거래를 분계 형식을 정리해 놓은 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어음 관련 조회 메뉴들이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실습을 해볼 겁니다. 받으러음 현황을 조회해 보기도 하고 지급어음 현황이라는 걸 조회해 볼 수도 있고요. 어음 직계표도 조회해 보는 메뉴가 자금관리 메뉴 안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일일자금 명세서라고 하는 격리일보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조회해 볼 거예요. 전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 작성되는 것들입니다. 자, 수행과제 1번 어음 관련 거래를 하나씩 해볼게요. 전자어음의 수령이라고 했는데요. 전자어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자어음도 일종의 약속어음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상단에 약속어음이라고 써 있으면 종이로 된 옛날 방식의 아날로그 어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자어음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어음을 종이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메일로 주고받는 어음이구나, 메일로. 예. 그래서 그 메일로 주고받는 어음을 전자어음이라고 합니다. 전자어음의 그 어음 번호는 이렇게 숫자로 모두 20자리로 구성되어 있고,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전자어음의 어음 번호 구성은 앞에 3자리는 은행의 코드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8자리가 연월일 날짜에 해당되는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끝에 있는 1, 2, 3, 4, 5, 6, 7, 8, 9 이 9자리는 1년 번호로 사용을 하는 자릿수입니다. 자, 어음을 보는 방법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가 이제 어음의 종류가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어음 번호, 방금 말씀드린 어음 번호입니다. 첫째, 거기 옆에 보면 귀하라고 있어요. 이게 어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회사가 받았죠. 3일패션이 우리 회사예요. 우리 회사가 받은 사람이죠. 금액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도 되어 있고 한글로도 되어 있어요. 위조를 막기 위해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합니다. 여기 밑에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위의 금액을 귀하나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왜 귀하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안 하고
귀하 또는 귀하의 지시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느냐. 아까 우리 바드러움에 배서 양도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 어음은 양도가 가능해요. 양도가 가능해요.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외상매입금 대금을 갚기 위해서 다른 거래처에 양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 발행한 사람 주식회사 데일룩이라는 이 회사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3일패션한테 귀하나 귀하의 지시인에게는 지급하겠습니다. 귀하가 양도하면은 내가 그 양수인에게 이 돈을 지급할게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배서 양도해도 그 양수 받은 사람이 마음 놓고 이 어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 이제 세부적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지급기일 25년 1월 10일 날 지급하겠다. 어디에서? 국민은행에서. 장소 중구지점이라는 곳에서. 예. 지급지 어디에서? 어느 장소? 무슨 지점에서 지급할 거냐.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는 이걸 가지고 있다가 국민은행 중구지점에다가 25년 1월 10일 날 갔다가 이거 청구하면 돼요. 그리고 이 어음은 이날 24년 6월 10일 날 발행했다라는 발행 날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뒷면은 여기서 그림으로 보여지지 않는데 뒷면에는 배서 양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어요. 서명하고 할 수 있는 양식이 마련되어 있어요. 자, 어음을 이제 이렇게 볼 줄 알면 됩니다. 자, 밑에 설명을 보시면 매출거래처 주식회사 데일리룩의 외상매출금을 동점이 발행한 전자어음으로 6월 10일 날 수령했다라는 거래입니다. 그러면 6월 10일 날짜로 이걸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럼 밑에 회계 처리를 한번 써보면 어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차변에 받으러 거래처는 데일리룩. 금액은 여기 있는 350만. 대변은 뭐가 될까요? 예, 외상매출금을 받은 거예요. 대변의 외상매출금 가로 열고 데일리룩. 거래처가 데일리룩. 금액은 350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거래후 결합관계로 정리한다면은 바드러움 차변은 바드러움도 자산이죠. 차변이니까 자산 증가. 외상매출금도 자산이죠. 대변이니까 자산 감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예. 자, 그런데 수행 2번을 보시면은요, 전표 임명만 하라는 게 아니라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우리가 어음에 관한 것은요, 바드러움으로 원장에만 기록하면 안 돼요. 뭐냐면은 이 어음의 내용을 기록해 줘야 됩니다. 만기일은 언제고 어느 은행에서 어느 은행으로 약속을 했고 어음 번호는 어떻게 되고 이러한 세세한 기록을 해두는 장부를 우리는 바드러움 현황이라고 그래요. 바드러움 현황. 그 바드러움 현황에다가 기록을 하는 것을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라고 그래요.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 이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할 때 무슨 단추를 누르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업무용 승용차에 차량별로 관리를 할 때 F3을 눌러서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드러움을 클릭한 다음에 F3을 누르면 어음에 대한 자금 관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표를 입력합니다. 네, 날짜가 6월 10일이니까요. 일반 전표 날짜는 6월 10일. 3번 차변에 바드러움 거래처가 데일
거래처 코드에다 대일 입력하시고 대일리룩. 적요는 1번 쓰면 되겠네요. 코드에다가 1번 넣으면 외상 매출금 어음 회수 이렇게 되고요. 금액은 3500 플러스 350만 원 되겠고요. 4번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8번 외상 매출금 거래처 똑같습니다. 1002 대일리룩 코드로 거래처가 들어가는가 잘 보시고 적요는 위에 거하고 똑같으니까 엔터로 그냥 복사하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 어음 회수 그리고 3500 350만 원. 선생님 외상 매출금 네. 3일 패션 아닌가요? 데일리룩이 아니고. 외상 매 우리 회사가 3일 패션이죠. 예, 거래처라는 건 상대방을 넣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데일리룩이죠. 3일 패션이 우리 회사예요. 네, 두 개 다 데일리룩이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음의 거래처는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거래처고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우리 회사가 외상 매출금 어느 회사의 외상 매출금이냐 하는 게 거래처죠. 데일리룩 3일 패션에 3일 패션은 우리 회사고 아니 데일리룩에서 돈을 준 거잖아요. 우리가 물건 팔아서. 예, 돈을 못 받았지. 외상 매출금으로 장부를 다뤄놨는데 어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데일리룩의 외상 매출금을 데일리룩이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지.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 들어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제가 착각했어요. 네, 착각했죠? 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금 관리를 수행한다는 말은 뭐냐? 받으러 온 줄 어딘가를 한번 클릭해야 돼요. 받으러 온 줄 어딘가를 한번 클릭을 하고 아까 얘기한 F3키를 툭 눌러요. 저 노트북 키보드 흰 컴퓨터 쓰는 분은 FN 누른 상태에서 F3을 눌러야 돼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이런 양식이 생기죠. 여기다가 천천히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어음 상태 받았으니까 보관. 그러면 어음 종류가 전자어음이죠. 여기 어음 종류 클릭하면 밑에 메시지에 뭐 여러 가지 코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전자는 6번이에요. 그래서 어음 종류를 6 전자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음 번호를 입력해요. 004 2024 0610 1234 56 78 9 엔터. 수치구분 자수. 데일리룩이 발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수라는 거는 엔터. 발행일. 전표를 입력한 날짜가 자동으로 여기 발행일에 들어왔네요. 네, 맞아요. 6월 10일 발행일은.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만기일로 넘어가죠. 만기일은 지급기일을 말해요. 2025 0110. 그러면 이제 지급 은행으로 넘어갔죠. 은행은 검색해야 돼요. 더블 클릭. 그러면 이제 은행 등록했던 표가 나와요. 100, 200, 300 이렇게 입력했었죠. 국민은행 확인. 그리고 엔터 치면 지점으로 커서가 가요. 지점은 직접 타자하는 거예요. 중구 지점. 네, 그리고 엔터 치면 위로 커서가 올라가면서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적요가 이렇게 밑에 입력한 내용으로 대신 바뀌어요. 아까 우리가 적요에다가 외상매입금 어음회수 이 적요를 적용했었는데 자금 관리를 하고 나면 그 적요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어음 관련 거래는 어음에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는 작업을 우리가 자금 관리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하는 일이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184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연습하도록 할게요.